1987년 10월 17일 계룡산에서 4명의 대학생이 사라졌습니다. 38년간 진실은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이 침묵을 깨고 은폐된 증거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오늘은 38년을 기다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편에서 저는 검은 차들의 추격을 가까스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카메라, 그것이 모든 진실의 열쇠였습니다. 해림이 찾아낸 기록에 따르면 1987년 당시 민수의 카메라는 증거품으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삼촌, 증거품 담당자를 찾았어요. 1987년 당시 증거품 관리 형사였던 이광수. 지금은 80세의 노인이 되어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저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기자님, 박민수 씨 형님이시죠? 38년간 제 가슴에 돌덩이가 있었습니다. 이광수 전 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카메라, 제가 넘겼습니다. 강일호 측 변호사에게. 압력이 있었습니까? 압력이라기보다는 거래였습니다. 제 아들의 대학 등록금, 집 대출금 모두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당시 가난한 형사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강일호 자택입니다. 서재 금고 안에. 아마 아직도 있을 겁니다. 그가 없애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보험이기도 했으니까요. 강일호의 자택은 서울 성북동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저택, 철저한 경비. 하지만 저는 들어가야 했습니다. 해림이 내부자를 섭외했습니다. 강일호 집에서 30년간 일한 집사박만수. 68세의 그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왔다고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가끔 그 카메라를 꺼내보십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죠. 죄책감이 있다는 뜻입니까? 글쎄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강일호가 외출한 사이 박 집사가 서재문을 열어줬습니다.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습니다. 낡은 필름 카메라, 민수의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자 38년의 세월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수야, 형이 찾았다. 필름은 아직 카메라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필름을 현상하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38년이나 된 필름이었으니까요. 윤기태 박사가 소개해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암실에서 조심스럽게 현상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야영지의 모습, 친구들의 웃는 얼굴. 두 번째, 세 번째, 평범한 야영 사진들. 하지만 네 번째 사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찍힌 희미한 이미지. 하지만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깊은 산속 불법으로 설치된 군사훈련장. 무장한 사람들. 계급장이 없는 군복. 그리고 무기거래 현장. 1987년 군사정권 말기 비밀리에 진행되던 작전의 증거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간인 복장을 한 사람들과 군인들이 함께 있는 모습. 그중 한 명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강일호였습니다. 1987년 38세의 그가 군 고위층과 함께 있는 모습. 민수는 우연히 국가기밀을 목격하고 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사라진 이유였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1987년 계룡산 실종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
그러자 강희로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 장소는 그의 사무실이었습니다. 68세가 된 강희로는 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박 기자, 아니, 박영철 씨,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동생의 시신입니다. 강희로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987년 당시 저는 군부와 결탁해 사업을 했습니다. 잘못된 일이었죠. 그날 밤 당신 동생과 친구들이 훈련장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군에 신고했습니다. 보안 문제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직접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이 직접 개입했습니다. 그들은 목격자들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저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시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희로가 지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계룡산 북쪽 옛 훈련장 터 인근 그곳에 매립됐습니다. 저는 즉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구성됐습니다. 2025년 11월 계룡산 북쪽 옛 군사시설터 대규모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발굴팀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유골이었습니다. 세 구의 유골이 나란히 묻혀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민수 그리고 함께 사라진 두 친구 38년 만에 동생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형이 너무 늦었구나. 국가는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군 당국과 정부의 은폐가 인정됐습니다. 강희로는 방조와 증거 은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5년 12월 38년 만에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형으로서 마지막 예를 갖췄습니다. 수진도 왔습니다. 민수야,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녀의 눈에서 38년간 멈춰있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2026년 봄, 계룡산 동학사 입구에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1987년 10월 17일, 이곳에서 진실을 목격한 젊은이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제 60세가 되었습니다. 38년을 살았습니다. 동생을 찾기 위해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많습니다. 사라진 사람들, 묻힌 사건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시간이 걸려도 힘들어도 반드시. 38년이 걸렸지만 저는 동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진실입니다. 권력은 진실을 숨길 수 있지만 영원히 묻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기다립니다. 언젠가 밝혀질 그날을. 1987년 계룡산에서 사라진 젊은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아직도 답을 기다리는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감사합니다.